사실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뒤로 밀어두게 되는. 저는 창업할 때뿐만 아니라 길을 갈 때 뭐를 하냐면 임대 문의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요즘엔 특히 많이 그렇죠. 임대 문의가 있으면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죠. 임대료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바로 추정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업종이 수익이 나겠다 안 나겠다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해봐요. 여러분들이 뭐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가게 임대를 하고 싶다 이런 걸 하실 때 어떻게 그러면은 시장 조사를 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평소에 차 타고 가실 때 다른 동네 갔을 때 임대문이 걸려있고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가격 얼마요 이것만 물어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건물에서 실현 가능한 그런 업종을 상상하시면서 물어봐야죠. 그러면 굉장히 이게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 상가에 대한 시장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혹은 나중에라도 아주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 창업을 하셔서 사업이 잘 된다고 하시더라도 결국엔 가격, 볼륨은 판매량이죠. 판매량. 그리고 이익관계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조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월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손익계산서를 두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매니저를 만나서 어떤 부분이 비용이 많이 나갔는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것은 1부터 10까지 모든 걸 내가 다 운영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한 장의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을 조정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많은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 하는 얘기는 재밌는 얘기가 아니죠. 재밌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창업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다. 그래서 권리금이 얼마였다. 이런 얘기 하면 굉장히 재밌어 하실 수는 있지만 남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의 경험보다는 이런 아주 유용한 사실 회계적 도구를 얘기할 때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걱정이 됐는데 재미가 없지만 꼭 집중을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걸 파고드시면 돼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거는 제가 처음이어가지고요.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손익계산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 뒤에 나옵니다만 손익계산서를 딱 작성하고 나면은 뭐가 보이냐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략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100 중에서 저는 뜯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돈을 뜯기고 나서 마지막으로 단기 순이익이 나오죠. 10%, 20% 남길 것이냐, 30%가 남느냐, 그죠? 이런 것들이 운영 전략이에요. 운영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걱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요. 예를 들면 뭐 음식점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번 달에 인건비가 30%가 나왔어. 나 괜찮은 걸까? 내가 이번에 가게를 하나 더 확장 오픈하는데 대충 예상하고 있는 매출의 월세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원가가 한 5% 정도 상승했어. 요번에 배달을 시작했는데 수수료가 이렇게까지 된대. 8%까지 된대. 이런 운영 전략이에요. 이게 매출을 100으로 보고요.
나는 결국 얼마를 벌 수 있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남겨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무조건 30% 이상 남겨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면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할까요? 10%만 남겨도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죠. 만약에 정면에서 맞붙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자를 모색하고 경쟁자보다 더 시장을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 전략을 초반에는 할 텐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살아남아서 경쟁자를 따돌릴 때까지는 이 운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제 민감도 분석. 여러분들이 오늘의 수업을 다 끝내시면 약간 더 시야가 넓어지셔서 단순하게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손익분기점이 딱 얼마다 요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내 사업에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민감도 분석 같은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벌써 6월에는 최저시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2021년에는 인건비가 상승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 계약이 끝나면 법정으로 상한가 5%까지 임대료가 오를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료 수급 일부입니다. 재료 수급이 어려워서 가격이 많이 인상되거나 아니면 구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 내 사업에 굉장히 지장이 많게 되는 거죠. 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매달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그게 그대로 갈 수가 없죠. 최저시급도 올라갈 거고 임대료도 올라갈 거고 재료비도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매출을 어떻게까지 올려야 돼? 이런 부분들 분석하는 거 있죠. 분석하는 거. 이게 바로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계속 품질을 좋게 하는 것을 유지하는 거에 힘을 쓰시는 것보다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전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트렌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매달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내 사업이 안녕한지 이거 보시는 게 사장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구절절히 회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강의 목표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추정 손익계산서라는 걸 작성하실 겁니다. 만약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툴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제가 보내드린 것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혹시 내가 빼먹은 건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디테일한 손익계산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손익계산서라는 거를 막 들여다보고 분석해보지 못하셨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통해서 이래서 저 자리에다 카페를 창업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정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추정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매출이라는 게 우리가 지출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최소한 얼마만큼은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막 현금으로 막 돈을 많이 벌고 세금도 어느 정도 대충 해도 넘어가고 이랬을 시절이라면 사실은 장사 잘 되는 분들이 손익분기점을 분석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난 10년간 굉장히 창업의 시장뿐만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점점점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경쟁이 더욱 심화되다 보니까 내 사업의 구조, 특히 손익분기점을 모르시면은 내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때까지 버티고, 어떤 분들은 손익분기점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손익분기점 분석만 하실 수 있어도 좀 덜 지치죠. 왜냐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창업을 하시는 다양한 이유 중에 이 목표 수익이라는 게 있죠. 보통은 이제 1,000,000원에 많이 목숨들 거시는데, 내가 이 1,000,000원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내 사업 구조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추정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업하는 날, 영업하는 시간으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전략을 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업종을 창업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식당이라고 한다면 하루 10시간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대별로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뭐 저녁 10시와 아침 10시는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올려야 되는 매출액을 보고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그죠? 단순하게 오늘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돼 이거 아니라 정말 더 디테일하게 시간당 매출액 목표를 정해 놓고 실현 가능한 매출액을 시간대별로 몰아주고 빼고 쉬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명한 판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의 것, 뭐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매출액을 올리고 얼마를 올려야 되라는 것, 이거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게 회계 관리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여러분들 사업을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눈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으로 정리되는, 이게 중요하죠. 한 장으로 정리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서류를 보내드렸죠. 첫 번째가 이제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한 장으로 정리된 사업계획서를 보내드렸는데, 이건 많이 많이 써보실수록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 빈칸을 메꿀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한 뒤에 해보니 안 되는 거였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야 되죠,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그래서 누구에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한 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 계획서가 있지만, 이 한 장으로 정리된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빈칸을 메꿀 수 있다면 저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